21세기 대한민국 방송사에 이런 날이 있었을까? 한 가수의 단 한 번의 무대가 방송국 전체를 뒤흔들고 광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세대 담론의 물줄기를 통째로 돌려놓은 사건. 우리는 이것을 빈에서 신드롬 혹은 빈에서 효과라 부르기로 했다. KBS의 장수 프로그램 가요무대 특집 방송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이 기적 같은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혁명이었고 그 중심에는 트로트 가수 빈에서가 있었다. 시청률 2배 폭등, 2049 세대의 경이로운 유입, 광고주들의 긴급 제작 회의 소집. 이 모든 전설의 시작과 끝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본다. 사건의 서막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날 새벽 5시에 올랐다. 강남 한복판,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초승달만이 외롭게 빛나던 시간, 유독 KBS 본관 옥상 정원만큼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일명 비니어스라 불리는 빈에서의 팬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었다.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자들처럼 그들은 전날 밤부터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KBS로 향했다. 제작진의 공식 발표는 있지도 않았다. 한밤중 해외 커뮤니티에 유출된 스케줄 캡처본 한 장,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봉화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30분 만에 리트윗 수는 수만을 돌파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누군가는 제주발 새벽 첫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누군가는 폭설이 내린 대관령 고개의 험준한 눈길을 뚫고 6시간 넘게 달려왔다. 그들은 핫팩으로 언손을 녹이며 손수 제작한 현수막 가요 무대는 오늘 빈에서 무대나 저거 펄럭였고 를 펼쳐들었다. 야광 응원봉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가 아닌 성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팬덤의 열기는 10층 아래 로비까지 미세한 진동으로 전해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스태프들은 벌써부터 진풍경이네라며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들기 바빴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대한민국 방송 역사를 새로 쓸 혁명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오전 7시 20분. 소란스러운 열기 속으로 오래된 승합차 한 대가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왔다. 불투명한 선팅 너머의 실루엣만으로도 팬들은 직감했다. 그녀가 왔다. 차 문이 열리고 짙은 네이비 롱코트 차림의 빈에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팬들은 약속이나 한 듯 환호성 대신 절제된 박수만을 보냈다. 차르르르 하는 그 소리에 맞춰 빈에서는 두 손을 심장에 모으고 90도로 깊이 인사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얼굴. 그러나 이내 그녀 특유의 반달 눈웃음이 번졌다. 춥죠. 얼른 들어가세요. 이따 무대에서 만나요. 입모양만으로 건넨 이 짧은 인사는 팬들의 심장을 웅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무대 뒤, 빈에서는 더 이상 상냥한 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마에스트로였다. 리허설 첫 테이크, A파트 마지막 8마디를 부르던 그녀는 돌연 손을 들어 오케스트라를 멈춰 세웠다. 컷 다시 갈게요. 음정, 박자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음은 맞았는데 호흡 길이가 관객 호흡보다 반 박자 빨라요. 뒷줄 좌석까지 공기가 닿기도 전에 문장이 끊긴 느낌이에요. 세션 키보디스트가 지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다고 했지만 그녀의 고집은 확고했다. 특집 무대라서요. 반 박자도 아까워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맨 뒷줄 관객의 심장까지 자신의 호흡을 전달하려는 소름 끼치는 집념을 불태우고 있었다. 2번, 3번의 수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녀는 모니터 앞에서 작게 엄지를 들어 보였다. 진심 1스푼, 기술 2스푼이라는 그녀의 수식어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이 반박자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그녀의 무대가 왜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가요 무대에 살아있는 역사, MC 김동건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50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그의 눈에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
팬들이 옥상까지 점령했어. 오늘 가요 무대가 아니라 빈에서 무대라고들 하던데 빈에서가 손사래를 치며 겸손을 표하자 김동건은 껄껄 웃으며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목소리를 소개할 뿐이고 무대를 완성하는 건 가수야. 그러니 오늘 이건 자네 무대야. 짧은 농담 뒤 그의 얼굴은 이내 진지해졌다. 사실 말이야, 가요 무대도 요즘 세대가 낯설어 해서 걱정이 컸는데 자네 출연 소식이 나가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 요즘 트로트도 빈티지 무대에 어울린다며 기대가 폭주했지.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기성세대의 아이콘이 신세대의 아이콘에게 보내는 존경과 인정의 표시이자 세대 통합의 가능성을 확인한 감격의 순간이었다. 빈에서는 평생 기억할 말씀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함 대신 역사를 만들 운명을 직감한 자의 설렘이 짙게 배어 있었다. 드디어 녹화의 막이 올랐다. 무대는 전통적인 프로시니엄 구조, 건붉은 커튼과 금빛 프레임이 위용을 뽐냈다. 관객석에는 야광봉 대신 묵직한 프로그램 북이 놓였다. 모든 것이 아날로그적이고 정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오케스트라 리더의 바통이 내려가고 첼로 2대가 긴 스타카토로 공간을 갈랐다. 빈에서는 눈을 감은 채 마이크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녀의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객석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려한 실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비치는 투명한 린넨처럼 꾸밈없고 순수한 질감으로 귀를 파고들었다. 패티김의 원곡이 가진 애절함을 과장하는 대신 그녀는 철저히 절제된 비음으로 감정을 눌러 담았다. 관객들은 노래의 쉼표 하나하나까지 따라 숨을 죽였다. 곡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찬사였다. MC 김동건이 마이크도 없이 무대로 걸어 나오며 외쳤다. 가요 무대 37년. 이렇게 객석이 한순간에 얼었다가 녹는 건 처음 봅니다. 환호 대신 객석에서는 길고 묵직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객들이 감동의 여운에 젖어 있을 때 두 번째 혁명이 시작됐다. 발라드 템포로 장엄하게 시작된 수은 등의 전주. 모두가 전통 트로트의 재해석을 예상했다. 그러나 정확히 45초 지점, 무대 뒤에서 라틴 퍼커션이 불쑥 튀어나오며 BPM이 121로 급가속했다. 그것은 배신이자 충격이었다. 검은 조명 뒤에서 브라스 섹션이 돌진했고 드럼은 도시적인 펑크 리듬을 쪼개기 시작했다. 빈에서가 밤을 달려온다 고 외치며 팔을 휘젓자 빈 프로젝터는 무대 바닥에 은색 수은 등 물결을 광란처럼 쏘아 올렸다. 그 순간 객석의 질서는 완벽히 붕괴했다. 어느 할머니 관객이 스카프를 벗어 흔들었고 뒤편의 20대 대학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다. 세대 간에 보이지 않던 벽이 음악의 용광로 안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리는 그야말로 사건이었다. 무대가 끝났을 때 제작진은 예정에 없던 앙코르 사인을 보냈다. 모든 것이 계획을 벗어난 행복한 혼돈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되었다. 그날 가요 무대의 2049 시청률은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등했고 전체 시청률은 12%를 돌파하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KBS 예능국장은 이것이 바로 빈에서 효과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광고주들은 다음 날 아침 전통과 현대의 융합, 세대 공감을 키워드로 한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시청자 게시판과 SNS는 하나의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부모님이랑 나란히 앉아 울컥했다. 복고 포맨이라 지루할 줄 알았는데 라틴 브라스 나오는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우리 오빠들도 저런 전통 무대에 한번 서면 좋겠다 등 세대와 팬덤을 초월한 찬사가 밤새 이어졌다.